자, 여러분 지금 자리는요, 그리고 지금 반등은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거짓 반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 돈 박아 넣어서 20배짜리 쇼 포지션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쇼 포지션의 타점 한번 알아가시죠. 4시간 봉입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활용할 수 있었던 두 가지 고점, 그리고 65.1K를 찍어줬던 그 순간에 맞춰서 우리는 한 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었죠. 이 채널 하단부터 반등이 시작되었고 66K까지는 이성적으로 오를 만한 수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나간 영상에서 짚어드렸듯이 62, 60, 58 이런 자리는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상승분이 66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이 중에 날봉 다이버전스가 나와도 이 채널 중단선 넘어서 가는 그런 움직임은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66에서 롱 포지션을 익절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대로 비트코인이 망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시그널과 오늘 이란 그리고 미국 제네바에서 마지막 핵합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비트작투페이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날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틀 동안 날봉 마감이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두 번의 저점을 낮추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각각의 기점에서 우리가 RSI 수치를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괄목할 수 있는 정도로 여기보다는 한 번씩 더더욱 높아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런 식의 이중 다이버전스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분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자리에서 제가 숏이 아니라 롱을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 나온 시그널 어제 이 날봉 마감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 날봉 마감이 지나간 고점에 비해서 너무나도 낮은 수준으로 마감한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RSI 수치만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지나간 고점 여기 이 자리 33.47에서 42.41 30%가량이 올라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온 상황에서 이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고 계셔야 지금이 왜 롱자리가 아니라 숏 자리였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영어로는 괴리라고 합니다. 보조지표는 올라갔는데 주가는 내려간 상황, 고점이 내려갔고 고점이 올라간 상황, 괴리가 발생했고 그 중에서도 정말 위험한 히든 약세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차트상의 데이터들은 이러한 이슈가 잘 해결이 되어도 오히려 횡보할 가능성에 대해서 히든 다이버전스로 티를 내주고 있는 것이지 확고한 대상승이 찾아올 것이다, 여기가 반등의 신호탄이었다, 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은 시기상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토탈 코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코인판 차트인데요, 날봉 마감 잘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15일의 고점을 못 넘어줬습니다. 고점은 분명히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 다음 마찬가지 같은 기간 동안 RSI 고점 또한 올라가는 마찬가지로 괴리가 발생했죠. 이 시그널 또한 일반적인 다이버전스보다 더 위험한 히든 약세 다이버전스, 고점은 분명히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다. 같은 기간 동안 RSI 수치는 고점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직관적으로 해석하시면요, 여러분 RSI는 시장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애는 짠뜩 썼는데 전고라인도 돌파를 못해줬으면 실망한 매물들이 떠나기 시작하고 이 현상을 정리해 놓은 것이 우리가 RSI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토탈 코인상에서도 히든 약세 다이버전스가 출현했고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 차트도 반드시 봐둬야겠죠.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바지만 우리가 주봉상에서 반드시 채널 하나 잡으셨어야 됐다. 이 기점은 정말 상징적인 기점입니다. 6.75 여기 이 자리 말입니다. 자, 여기 이 자리 정말 오랫동안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주봉입니다, 여러분. 830일 동안 돌파가 나오지 않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기점으로 한 가지 핵심적인 저항선을 구성했다. 고점 어떻게 됩니까? 날봉에서 컨펌해 보시죠. 저항이 유효했습니다. 이 유효한 저항을 기반으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 저항선 확장해서 채널로 지금 7호 채널 디뎌주고 하락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식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도 저는 지금 이 시그널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말뿐만이 아니라 날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RSI 수치 많이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저점이 올라갔네요. RSI 저점은 내려갔습니다. 또 괴리가 나왔죠. 그 중에서도 일반 아니고 히든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저점은 올라갔다, 저점은 올라갔고 RSI는 내려갔습니다. 태도 도미넌스의 강세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의 약세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 분석을 하실 때는 매일 아침마다 1번으로 해보셔야 되는 것이 날봉 마감입니다. 날봉 마감 오전 9시에 되기 때문에 이 날봉, 마감된 날봉을 지켜보면서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는가 혹은 전고 전저라인을 돌파를 했는가, 이런 여부들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것이 1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널 상단을 찍어준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지금 1시간봉으로 돌아가 보시죠. 이런 자리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숏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었고 지금 12%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약반등이 나오는 이유 또한 있죠. 어제 12시, 1시, 2시봉입니다. 연수 양봉들이 박혀 나오면서 꼬리 연결했을 때 중간에 공백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백 구간에 중단선을 뜯어주면서 약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백 구간이라고 해봐야 여러분들 두께가 정말 연약합니다. 0.6%짜리 이 구간을 FVC라고 부르는 기관이 만들어둔 미체결 매수 주문이 쌓이는 일시적 지지 구간입니다. 근데 이 일시적 지지 구간 날봉 다이버전스가 컨펌됐는데 이만한 걸로 지금 하락을 막겠다,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채널에 대한 돌파도 이런 식으로 잡혀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채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채널이 하나 보입니다. 고점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 음봉만큼의 되돌림 채널을 설정해 봤을 때 보이십니까? 채널 상단을 돌파하려는 이런 식의 페이크 아웃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쭉 쏟아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물론 채널 상단 돌파 실패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에 대해서 실망한 매물일 수도 있는데 채널이 왜 유효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가설이 있지만 제가 채택하고 있는 가설은 여러분, 채널은 기관이 개미를 학습시키는 수단입니다. 야, 여기 하단이야, 롱 눌러야겠지? 야, 여기 상단이야, 숏 눌러야겠지? 몇 번은 먹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 야, 여기 하단이야, 롱 눌러야겠지? 죽입니다. 유동성을 모조리 흡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관은 돈을 법니다. 야, 다시 들어왔어, 이번에 돌파할 거다? 페이크아웃 내고 어떻게 됩니까? 롱 누른 사람들 전부 죽이면서 쑥 내려갑니다. 이런 절차를 우리가 유동성 흡수라고 부르고 이게 기관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채널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자리 약간의 이탈이 나오면서 이번에 채널 깨질 거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날봉 다이버전스 컨펌했기 때문에 중단선 자리까지 여기는 못 먹어냈더라도 여기까지는 안전하게 먹어낼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준과 함께 매매를 하셔야 된다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고, 제 기준들에 대해서 제가 매일 한 편씩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비트작 투패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셔서 여러분들 제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준대로 조금은 아쉽더라도 우리는 이만큼은 못 먹었더라도 기준대로 매매했을 때 이 자리는 절대 롱 자리는 아니다. 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이 신호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1시간에서 출현해도 벌벌 떨어야 되는데 지금 1시간보다 힘이 센 4시간도 아니고 날봉에서 나왔습니다. 벌벌 떨어야 되죠. 벌벌 떨면서 숏 포지션에 손을 올리고 악재 있나 호재 있나 잘 봐야 됩니다. 재료 없이는 변곡이 안 나오는 그런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란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수장 네타냐후 어떤 사람입니까? 비리 재판했는데 트럼프가 면죄부 준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데 네타냐후 아랫사람들은 전부 극우 장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을 원합니다. 자, 실무자들이 전부 이란과 전쟁을 원하는데 지금 비리, 약점이 있는 네타냐후가 뺄 수가 있습니까? 못 뺍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혹여나 핵합의 잘 하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기는 정말 힘들지만 이란, 이스라엘 이 사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네타냐후가 내려갈 때까지.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오바마가 이란 가서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일몰 조항이 나오고 있죠. 이번 합의의 핵심 조항입니다. 일몰 조항이라는 건 약간 징역 10년과 비슷한 겁니다. 야, 너희 핵무기 징역 10년이야. 대신 10년 뒤에 만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란은 핵무기 만드는 데는 사실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일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야, 끝날 때 됐네, 슬슬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들 수 있었던 건데 트럼프가 갑자기 나와서 야, 안 돼, 너희 무기징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살짝은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요.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실적을 내줘야 되는 상황, 입장들이 충돌하는데 이게 쉽사리 끝난다? 저는 힘든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미 군도 상당 부분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칼을 빼들었는데도 무도 안 썰고 뺀다?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트도 하락을 얘기하고 악재도 다가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슈들까지 브리핑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면서 지금 장세가 어떤 모양인지 어제도 이 중단선 자리에서 절대 쇼짜리 아니라고 경고드린 덕분에 관망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여러분들께서도 제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뒀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입장료 개념으로다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제가 차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식의 기준들을 받아가시면서 이런 실시간 포지션까지 확립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석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현우야, 너는 어느 자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너 어디서 익절할 건데? 채널 중단선에서 1차적으로 익절이 나가겠죠. 한 시간봉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중단선이 굉장히 유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도 중단선을 몸통으로 못 넘어준 모습이 나왔고 여기서 또한 마찬가지였죠. 이런 식으로 중단선에서 지지와 저항이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가 저의 1차적인 익절가가 될 겁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근데 여기 이 자리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상승분은 사실 기관이 땡겨줘서 가능한 겁니다. 24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24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4일에 기관의 입장이 드러난 시간 10시부터 그 다음날 02시까지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캔들 보이십니까? 이 도지 캔들 하나 나왔고 거래량 세게 박혔는데 전부 다 말아 올려주면서 이 채널 유지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관이 만들어둔 자리라는 것이고 3중 연쇄양봉이 나왔는데 3중 연쇄양봉으로 모두 장악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다. 여기가 기관들의 평단가다. 오더블록이라는 개념이죠. 여기가 저의 최종 익절가입니다. 숏포지션에 대한 최종 익절가고 여기서부터 롱을 담아볼 생각을 하고 있으며 하방이 58까지 열려있다고 보는 게 타당한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이란 이슈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움직임에 포모를 느끼고 이 연쇄양봉 7% 대상승의 포모를 느끼고 마구잡이로 롱을 잡을 그런 타이밍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토탈코인 상에서도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상에서도 비트코인 상에서도 모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호들이 컨펌 되었습니다. 일반 강세, 어제와 엊그제 나온 그 다이버전스로 나온 상승분, 이 7%분의 상승분에 대해서 모두 토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정말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숏 포지션을 오픈해둔 상태고 이란 이슈 해결 전에는 이 채널 돌파 나와도 저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란 이슈 해결 나고 돌파하고 지지받았을 때 이때 롱을 질러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 지금 롱을 볼 자리는 아니다 라고 못 박으면서 여러분 위험과 기회는 같이 옵니다. 적어도 이 위험을 줄일 수 있게끔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된다.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면서 기관과 뉴스에 대응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브리핑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 영상들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굿 댓글 하나만 작성해 주셔도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희 비트작토페 채널 키우는데도 정말 큰 도움 된다고 하니까요.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리면서 제가 제 관점에 맞는 후속 브리핑과 꼭 아셔야 되는 이슈 그리고 뉴스들 브리핑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로드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까지 꼭 받아보시면서 오늘도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